반갑습니다. 백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직금의 모든 것이에요. 퇴직금.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주식수당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은 퇴직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더 이상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발생 조건, 발생 요건이 중요하겠죠. 네, 퇴직금의 발생 요건, 이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네 가지만 만족하면 무조건 퇴직금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이상 다른 요건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가, 세 번째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고,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면 발생이 됩니다. 자, 네 가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하나하나씩 사례를 보면서 이 네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일을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으셨고 3.3% 사업소득세를 또 떼셨네요. 그리고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yes입니다. 퇴직금 있습니다. 이분. 제가 앞에서 네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가지 요건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이죠. 얘네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 뭐 이제 보통 프리랜서들 분들 이렇게 많이 공제를 하시죠. 알바생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자, 이 네 가지 이런 악조건에 있어도 퇴직금은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만족하면 얘네가 있어도 퇴직금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사례였고요.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13개월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수습기간을 뺀다면은 이제 뭐 정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10개월을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니시고 나서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역시 yes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 네 가지 요건 만족하시면 수습기간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수습기간을 포함을 해서 재직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분은 토탈 13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월 이상, 365일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바로 들어가면 월급에, 연봉에 혹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 퇴사할 때 퇴직금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역시 yes입니다. 자, 퇴직금은 제가 네 번째 그 조건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퇴직하면 발생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퇴직금은 이렇게 사전에 월급에, 연봉에 포함을 시켜 놓은 그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그 금품들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이렇게 사전에 포함을 시켜놨던 이 금액들을 실제로 뭐 1년 다니면서 받고 2년 다니면서 받아왔다면 그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 최종 마지막에 이제 퇴직금을 전체 기간 받을 때 이 기존에 받았던 것들은 빼고 받으실 수는 있다. 그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연봉에,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하는 이런 계약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네 번째 갈 거고요. 일을 시작할 때 사장님이 월급을 많이 주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사인을 했어요. 네, 근로자분이 사인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합의서라든가 그런 데 사인을 하면 좀 걱정이 되죠. 자, 이런 경우에 퇴직금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역시 퇴직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언급한 네 가지 요건에 없죠.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렇게 사인을 했을 때 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 법률이 이 근로계약서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라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고요. 1년마다 퇴직금을 줍니다. 근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중간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나중에 퇴직금이 생기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네, 역시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제가 네 번째 요건에서 퇴직할 때 준다라고 했죠. 네, 이렇게 중간정산을 1년마다 하고 2년마다 하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퇴직금으로서. 그래서 퇴직할 때 전체 퇴직금이 발생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월급에 포함되고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처럼 마지막 전체 퇴직금에서 빼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고요. 저는 주 15시간 일을 하는데 어느 달은 60시간 넘게 일하고 어느 달은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발생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역시 퇴직금이 발생이 된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퇴직금이 발생이 된다. 자, 퇴직금은 제가 주 15시간 이상,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이제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 월로 따지면 60시간, 뭐 정확하게 평균으로 따지면 60시간이 넘을 수 있겠죠. 4.345주이기 때문에. 자, 소정 근로 시간이 일단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떤 뭐 결근을 해서 혹은 뭐 어떤 지각을 해서 60시간이 안 된다, 평균을 냈더니 주 15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소정 근로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설령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알바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케줄에 의해서 매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애매하잖아요. 어느 달은 여기처럼 60시간 이상인 게 있고 미만인 게 있고, 이렇게 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케줄에 의해서 매주 달라진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달을 보면 돼요. 그 4주를 평균을 해서 주 15시간이 넘으면 그 달은 포함시키고 안 넘으면 그 달은 통째로 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에 의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달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안 되는 달은 빼고 뺐는데도 불구하고 12달이 나온다 라고 하면 퇴직금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7번째 벌써 왔고요. 1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중간에 휴가도 다녀오고 결근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퇴직금이 생길까요? 네, 역시 퇴직금이 생깁니다. 자,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재직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 재직 기간이라는 것은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고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휴가, 여름 휴가라던가 연차 휴가 다녀오는 거, 중간에 결근하고 뭐 지각하고 하는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네, 다 재직 기간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날수가 빠졌다고 해서 365일에서 빼는 게 아니고 재직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입사를 할 때는 개인 사업자였는데 중간에 법인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런 경우 퇴직금이 생길까요? 네, 역시 yes이고요. 나머지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개인 사업자, 뭐 사장님 이제 개인 사업주였겠죠. 그러다가 법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같은 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근로자들 그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이고요. 자, 이번에는 프리랜서이십니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님이시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업계는 강사는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는 관행이 있어요. 네, 이런 이제 학원가에서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정말로 퇴직금이 없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자, 그렇지만 또 yes도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을 수도, 그러니까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중에 근로자여야 한다, 그 얘기를 아마 저기 서두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그런 직종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학원 강사분들, 우리 이제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분들,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랜서 계약을 이제 보통 이제 헬스 트레이너라던가 이렇게 프리랜서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이분들이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원장에게 지휘 감독 받고 지시 받는 그렇게 출퇴근 의무가 있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면 또 근로자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이렇게 yes와 no가 이렇게 나뉘는 좀 이렇게 애매한 직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용 종속 관계를 이제 실질적으로 따져보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직종인들이신 거죠. 자, 9번째였고요. 자, 10번째. 거꾸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알려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이 앞에 거만 좀 애매하고 나머지 다 yes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거꾸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 자, 제가 처음에 4가지 요건 말씀드렸는데요. 4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한다면, 만족을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로 우리 한번 상기해 볼게요. 퇴직금 4가지 이거였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 말은 이제 법에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4주를 평균하여가 빠져 있고요. 이렇게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분들은 이게 한 달, 그러니까 4주를 평균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나오죠. 근로자가, 그래서 일단은 근로자에 해당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을 해도 그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거니까 일단 근로자에 해당이 되셔야 되고요. 세 번째,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억울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2일날 계약서 쓰시고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런 계약서를 쓰신 분들은 처음부터 계약서를 잘못 쓰신 거예요. 네. 1년이 안 되는 날을 계약하시고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끝나면 퇴직금이 발생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재직 기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을 해야 발생이 된다. 이 퇴직을 해야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이 왜 또 중요하냐면, 제가 앞에서 중간정산, 그죠? 그리고 월급과 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퇴직을 해야 비로소 퇴직금은 발생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수한 경우 한 2가지 정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 일단 퇴직금은 여러분들 다 계산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검색을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입사일하고 퇴사일은 마지막 출근한 날 다음 날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할 때 이 마지막 날은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종 3개월 임금 총액, 이거는 이제 세전 임금으로, 우리 세금 떼기 전, 4대 보험 떼기 전의 임금으로 이렇게 3가지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평균 임금이라는 걸 일단 구해요. 그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구해지는데, 이 평균 임금은 이렇게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그 기간이 보통 91일에서 92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 임금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요. 퇴직금은 그냥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한 달치 월급 정도 준다.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평균 임금 30일치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을 근무하면. 그래서 365분에 365 하면 1이 되니까 그런 개념이고요. 만약에 내가 1년하고 한 달을 했다. 그러면 한 달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1년 11개월 했으면 1년 플러스 11개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날짜 수가. 1년하고 2년 그 사이 기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2년이 안 되면 1년치만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퇴직금은 날짜 수로 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이제 했어요.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평균 임금이 굉장히 적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임금과 비교를 해서 통상 임금이 더 크면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통상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알면 되시고요. 그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도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임금이 더 크면 강제로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예를 보면은, 자, 평균 임금을 계산했어요. 평균 임금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앞에 이것처럼 이렇게 최종 3개월 임금, 그 기간의 총일수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6만 원이 나왔네요. 이게 이제 하루 평균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평균 임금이 6만 원이 나왔다. 근데 뭔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임금을 봤더니 통상 임금 그분이 68,72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통상 임금이 이것보다 더 크니까 이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그리고 끝날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분들이 사실은 내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이제 회사에서 계산을 해서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적게 받는 경우가, 통상 임금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올해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하면 8시간 곱하기 8,59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내가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평균 임금이 68,720원보다 적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 금액으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겠습니다. 이게 특수한 경우였고요. 자, 특수한 경우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를 제가 소개를 할 건데,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퇴사 전에 어떠한 이유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좀 쉬게 한다거나 무급으로 쉬게 한다거나 아니면 근로자분이 아프셔서 이제 병가를 내고 휴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허락을 한 거죠. 이제 무단 결근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무급으로 보통 처리를 하죠. 회사들이. 이런 경우에 평균 임금 어떻게 계산하냐? 자, 제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를 한번 보시죠. 한 달 무급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평균 임금이 최종 3개월 임금이에요. 그러면 250만 원 받는 분인데 250 빵원. 그죠? 그 다음에 그 기간 92일 이렇게 계산했더니 54,000원 밖에 안 나와요. 매우 적게 나왔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행령에서 이 무급했던 이 기간도 빼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의 임금이 0원이거나 아니면은 적게 지급을 하겠죠. 그 금액 자체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 바로 이 2번이에요. 2번을 잘 보시면, 자, 250하고 이 빵원 부분이 아예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이 빵원이 나왔던 그 한 달치 여기가 31일이 빠졌어요. 그죠? 30일 혹은 31일이 될 텐데 둘 다 빠졌더니 81,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 2번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에 3번 보시면 그냥 뭐 한 달 무급휴직 하건 뭐 하건 간에 기존 그냥 내가 출근했다라는 그 가정하에 계산하는 거예요. 보시면 250 그죠? 그 다음에 90일 그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자, 그래서 지금 2번하고 3번이 비슷하죠. 그죠? 자, 3번은 이건 정상적인 경우, 그리고 2번은 이러한 경우, 이러한 특수한 경우인데 2분 같은 거 이 특수한 경우에는 2번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근데 정상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분자와 분모를 같이 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뭐 특수하게 조금 더 금액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번으로 계산한다는 점.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다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도 많이 또 예외 상황들이 있고 뭔가 자신의 상황과 또 좀 다른 케이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직접 전화하면 제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카톡으로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먼저 보내주시고 자세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